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191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13, 실현된 꿈 6입니다. 160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유대인 리더는 암스테르담의 랍비 므낫세 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쓴 이스라엘의 소망은 영국 청교도의 메시아 신앙과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실종된 10부족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었고, 신대륙의 인디언들이 그 실종된 부족이라고 보는 청교도의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한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을 예언을 읽고 영국이 자국 영토 안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영국 크리스천들과 합력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썼지만 165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영향력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178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박물학자이면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요셉 프리스틀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유랑 생활을 끝내고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도록 제안했으나 모세 오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유대인 다비드 레비는 프리스틀리의 논지를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프리스틀리의 생각을 레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비가 남긴 글을 읽어보면 당시의 독실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도 기대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의 저명한 사상가와 작가들과 시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19세기까지 정치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799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을 때 영국의 이스라엘 회복운동 리더들이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세울 땅을 주도록 나폴레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오토만 제국의 멸망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믿고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오히려 터키와 그 영토를 보존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나폴레옹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군대가 퇴각하자 영국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가들의 희망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800년에 제임스 비세노는 유대인의 회복, 열방의 위기, The Restoration of the Jews, Crisis for All Nation이라는 저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로 개종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익명의 한 영국 작가가 최초로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유대국가를 세우는 일에 평화적으로 합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 국가의 회복이란 개념을 수용한 19세기 크리스천들의 이름을 보면 마치 인명사전을 읽는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 세프츠버리 백작, 팔머스턴 경, 벤자민 디즈레일리, 로버트 브라우닝, 조지 엘리어트, 존 아담스 등 그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인물은 로렌스 올리펀트 경이었습니다. 그는 군인, 외교관, 저자, 러시아 문화 및 언어학자, 저널리스트이면서 영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878년경 올리펀트는 유럽 유대인들이 겪는 역경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땅을 확보하려고 나섰습니다. 올리펀트는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크리스천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유대 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수상으로 그 당시 서구 정치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장래 에드워드 7세가 될 영국 황태자의 지지까지 얻은 올리펀트는 프랑스 외무장관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문서를 소지하고 올리펀트는 오토만 제국의 황제를 만나러 콘스탄티노플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1880년 올리펀트의 계획이 성공하기에 최상의 시점으로 보이는 때에 디즈레일리가 수상직에서 물러났고 영국의 외교 정책은 반전되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오토만 제국 황제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영국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가들과 유럽 유대인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은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고유한 형태의 시오니즘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러시아 사회로 동화되어도 당시 유럽을 휩쓸던 반유대주의로 인한 포그름, 즉 제정 러시아의 유대인 대학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조직은 유럽 대륙과 영국의 유대인 공동체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로렌스 올리펀트는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유대인을 돕는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소수의 러시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자 올리펀트와 그의 부인은 영국의 안락한 삶을 등지고 하이파에 정착하여 새로 도착하는 유대인들을 현장에서 도왔습니다. 올리펀트는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인 난민들이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농업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목격하고 1888년에 하이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192의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14, 실현된 꿈 7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